요기허의 영 애덜트물 발타지 클럽. 요기허는 지난 20여 년간 평범한 직장인이면서 스릴러의 광팬이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신했고, 어제보다는 재미있어졌겠지 하는 희망으로 오늘 이 시점에도 무언가 이야기를 꾸며대고 있다. 발타지 클럽은 6번째 책으로 그의 첫 번째 청소년물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인물은 100% 가공된 것이며 명시되지 않은 한 현실과 유사한 부분은 우연일 뿐입니다. 들어가며 올해 초 우연히 모 출판사에서 주최하는 청소년물 공모에 참여하게 되었다. 통상 주제와 3개월 정도의 작업 기간이 주어지는 이런 기회는 채 3년이 안 되는 내 작가로서의 커리어 내내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계기가 되어 주었는데, 문제는 청소년물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또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내 영혼으로 12세에서 18세 어리고 순수한 친구들을 위한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다. 폭력과 섹스가 난무하는 자극적인 스릴러를 표방하는 내가 내 딸이 읽어도 괜찮을 만한 아름다운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은 심지어 내 창작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까지 느껴졌던 것이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2주일 이상을 고민하다 포기하기 직전 다름 아닌 딸의 조언으로 풀리게 되었다. 아빠, 웹툰을 한번 읽어봐. 요즘 애들은 책 안 보고 웹툰을 보거든. 그리고 네이버에서 무료로 공개된 웹툰을 채 한두 편도 보기 전에 위와 같은 내 우려가 모두 쓸데없었음이 밝혀졌다. 웹툰으로 비춰지는 그들의 세계야말로 억눌린 욕망, 뒤틀린 상상, 선정성과 폭력성으로 가득했고, 어쩌면 성인들보다 훨씬 나한테 맞는 독자층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영화화되기도 했던 미국의 청소년물 구즈범스 시리즈로 유명한 R.L. 스타인의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청소년물이란 결국 본질적으로 성인물과 다를 바 없다는 나의 깨달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 악당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오던 차였는데, 시장과 국내 정서를 감안해서 이 악당을 히어로로 바꾼 뒤 그의 적과 친구들에 대해 구상했고, 그 결과 아버지가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자 그 원인을 추적하는 루게릭 병 환자 소년과 그 친구들, 그리고 그 죽음의 이면에 있는 음모라는 줄거리가 내게 찾아오게 되었다. 내 입장에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은 청소년물 첫 도전이라는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장편 공모이다 보니 10만 자 이상을 써야 하는데, 그 전까지 써봤던 가장 긴 글이 4만 자가 안 되었기에 접근 방식 자체를 달리해야만 했다. 즉, 구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이야기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8만 자 정도를 써냈을 때 갑자기 최종 결과물에 대해 10대 초중반들이 이해하고 좋아해 줄까 하는 것은 근본적인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실제 그들에게 심판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주변의 청소년들이라면 오로지 조카들 뿐이었는데, 공모에 어차피 떨어질 거면서 근엄한 큰아버지, 다정한 큰 외삼촌으로서의 이미지까지 잃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미 많은 분량을 써놓았기에, 또 독자들의 반응에 대한 호기심에 난 4명의 조카들에게 원고를 보여줬고, 고맙게도 제일 어린 녀석까지 무척 진지한 피드백들을 주었다. 그들의 제안을 고려하여 남은 2만 자를 완성했고, 조카들이 받아들이든 말든 녀석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20년 12월 23일
압구정 안가에서 요기허.